소상공인들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이제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롯데 최장 장마까지 또 거치면서 맞아. 손님이 좀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예약은 뭐 다 취소로 가는 같이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랑 저희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일이 반복되니까 몸과 마음 다 모두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다시 전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에게 너무 우울한 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일단 그게 백신을 만들어도 또 신종 이렇게 계속 나올 맞아요. 가능성이 변이 높다는 돼서. 소리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14세기에 패스트가 유행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 3분의 1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때 모든 세계 경제,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었고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갔거든요. 그게 뭐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차후에 논할 문제고 아무튼 뭐 인류가 다시 이전 세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백신이 설사 나온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사회적이나 의계가 좀 바뀔 것 같고 또 마스크는 항상 이제 착용해야 되는 이제 벗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상까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방금 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다음에 맞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가 계속 되어 왔잖아요. 이게 이런 사례를 조금 단적으로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에서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항공사에서 이제 2살 배기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부모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전 다른 승객들까지 모두 내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코로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좀 이해는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일으켜서인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사를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승객끼리 이제 지금 실랑이가 붙는다는 저희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남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남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 여름 휴가철 외지인들로 북적여야 할 시기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손님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죠. 60%, 70% 넘게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어요. 생선이라든지 야채라든지 모든 거 사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정말 일이 서가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많이 취소 다 됐죠. 네, 저희가 시작부터 좀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계속 하기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좀 심상치 않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더라고요. 그 도내 소상공인들 지금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매출 급감했고 사실 정부가 여러 지원금이나 대출 해줘가지고 꽤 많이 버텨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차 대유행하게 되면 정말 남은 재원도 없을 뿐더러 네. 거의 뭐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이제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주변의 이게 상가들 보면 불과 한 보름 전만 해도 상가에 그 손님들 좀 북적였어요, 제법. 북적이고 아 코로나19 끝나가나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완전히 장기화 될 것 같은 참 불길한 느낌에 이 반복되니까 몸과 마음 다 모두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 휴가 기간을 잠시 좀 즐기면서 이제 전통시장에 좀 몇 군데 방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물건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조금 갔었는데 제가 있었던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특성상 좀 아침에 많이 붐비고 오후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이라고 상인분들이 좀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제가 오후에 갔는데 마수거리도 못한 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가게들도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노력을 함에 불구하고 손님들이 찾아주지 않는 장마로 인해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도 손님도 오지 않았고 장마와 코로나와 같이 겹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폭염까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19와 함께 더욱더 더 힘든 상황입니다. 긴 장마를 끝으로 찾아온 폭염에 무서운 코로나19 확산세까지 유례없는 잔인한 여름에 나고 있는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남 도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하면 창원 상남동을 좀 꼽을 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밀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국적인 이제 상권이기도 한데 상남동에서 가장 손님이 많고 장사 잘 된다고 하는 장어집이 있습니다. 장어집이 지난 이제 코로나가 한참 1차적으로 유행을 했을 때 2월에서 5월 사이 이제 평균 매출로 보면 예년에 평소 때 그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서 한 20%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고 그게 이제 정부 재난 지원금이 이렇게 이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한 70-8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사람들이 약간 보상 맞아요. 소비 이런 것도 하면서 많이 네네네네. 쓰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경남에서는 그 코로나 확산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태 다시 이제 재확산되니까 예약은 뭐 다 취소로 갑니다. 다 네. 취소고 오는 사람도 잘 없고 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맞아요. 노릇이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장사 잘 되는 곳조차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한 게 봤는데 미담 기사였습니다. 이제 삼계탕 이제 식당에서 닭 100마리를 신청한 이제 고객이 그날 당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닭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처음에는 마산의료원 쪽에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생닭이다 보니까 조리된 음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좋게 이웃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 웃지 코로나가 만든 진짜 웃지 못할 사연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장사가 원래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좀 할 수 맞아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또 끊기다 보니까 두세 테이블 있는 것도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도 나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답이 없어. 예, 답을 진짜 지금 답이 없어. 내놓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마저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고 최근에 그다음에 매출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감소했다고들 하는데 사실 매출 감소했다고 음식값을 또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분식점, 삼겹살 전문점, 술집 모두 다 가보면 뭐 테이블 한두 개 앉아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 다 줄도산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소상공인하고 좀 다른 산업이긴 하지만 화훼업자 같은 거, 화훼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앞서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네. 맞았었거든요. 맞고 나서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사실은 조금 이제 그 효과가 조금 옅어지면서 다시 살아나는데 코로나 맞으면서 지금 화훼 산업 역시도 지금 뭐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지경입니다 지금. 자,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특히 집합 금지 명령 대상이 되는 뭐 노래방과 또 PC방 등은 해제할 때까지 영업을 사실 하지 못한다가 맞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금 이 사태만 보고 정리해?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 집합 금지 명령 이제 하면 이걸 위반할 경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7호에 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 시에 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및 방역비 그런 이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임대 기간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겨우 대출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또 대출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양성화되진 않았지만 일단 가게를 내놓으려면 가게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존금이나 뭐 월세보다는 권리금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목일수록 이제 권리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에서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또 장사를 접는다는 것도 되게 지금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상인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요 초창기에 2월부터 5월 사이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어떤 지원 같은 게 좀 컸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임대료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많이 고갈이 되다시피 된 상태거든요. 이제 상반기 집행이 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도 써야 되는 돈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태풍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뒤에 태풍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도 있거든요. 그거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빨리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근본적 해결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10인 이상 단체 금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단편적인 생각이고,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면 QR 코드를 강화한다거나 그 추적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확진자 거주지 이탈 신고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기자회견 처음 시작할 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랑 저희가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유통 환경을 조금 새롭게 다변화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권을 조금 살려주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이 유통 환경을 좀 변화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통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이 가장 선제적 대응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자체가 저희가 구조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보내고 받는 구조인데, 이런 단계를 조금 줄이고 쉽게 해야 젊은 층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50대, 60대 약간 처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들 보면 네.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장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 배달하고
현 장사를 같이 하는 대부분 저희 이제 거의 다 지금 힘들어하는데 장사 잘 되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달을 하려면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달 앱 플랫폼에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뺏기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 플랫폼이 아닌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이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 국가 대표 브랜드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건 이제 소상공인들이 뭐 우리의 바람이지만 이제 더 이걸 극복하고 우리 코로나19가 이제 K 방역했듯이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이 족발이 먹고 싶대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배달을 시키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고 가서 갔더니만 잠시 기다리라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앉아서 기다렸는데 저기 배달하시는 어플, 분. 예, 네. 어플을 통해서 그게 그 주문이 뜨면 이 배달이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습니다라는 그 멘트가 계속 뜨더라고. 계속 맞아요. 계속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오니까 다 이제 시켜가지고 먹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배달을 하는 음식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장사가 되긴 되는구나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부 다 그 배달 앱 있잖아요. 그쵸. 그쪽을 다 네. 통해서 하더라고. 그게 이제 수수료가 워낙 크니까 야 결국은 저래가지고 물론 이제 저기 소상공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긴 받겠지만 배불리는 거는 중간에서 숟가락 하나 걸쳤던 그 업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씁쓸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지자체적인 지자체 아니면 정부에서 나서서 비대면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됩니다. 비대면 아니면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없으면 또 시켜 먹지를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얽혀 저는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예, 배달 어플을 통해서 가면 수수료가 크다고 해가지고 배달 어플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름해서 나가서 포털에서 그 업체 이름 검색해서 전화번호 찾아서 그 전화번호를 하는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훈훈하고 따뜻한 분이셨군요. 아, 그런 놓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여기서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 모든 경제 상황이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뭐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 썰앤썰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힘든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요. 각자의 한 줄 평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본 우리 표 기자가 먼저 오늘 띄워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오늘 한 줄 평보다는 그냥 마지막에 응원 메시지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뭐 우리는 모두 이겨낼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든 경제 위기든 뭐 자연재해든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시킬 걸 그랬네요. 이런 메시지라면 진즉에 좀 팁을 좀 주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 종교가 크게 없긴 한데 한때는 불교 군종을 잠시 했을 정도로 불교 쪽에 좀 적을 두긴 했지만 무교고 먼저 이런 사태가 확산이 안 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꼭 쓰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사태의 위기가 촉발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독교 교회 이쪽에서 이제 조금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예배를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긍정문과 부정문을 두 개를 하고 싶은데요.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좀 하지 말았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취미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취미생활. 소름 돋았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